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유명 육가공업체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등 도내 코로나19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11시까지 백신 1명이 발생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 감염 상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와 급격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옛 서해대학과 송창 자연재해 위험지구 부지 맞교환을 검토해오다 돌연 중단했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하루 만에 백지화해 어설픈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전마을의 집단 암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옛 금강농산에 건축 폐기물 수십 톤이 버려졌습니다. 집단 암발병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대량 환경오염 행위가 일어나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 완주 등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도내 코로나19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에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육가공업체.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8일 오전까지 누적 확진자 95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환자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당국은 17일 이 업체 근로자와 가족 등 1,50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주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가려낼 방침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복도 휴게실은 폐쇄 조치했고 탈의실은 절반만 이용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한 부서의 경우 주기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 방역을 강화를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이쪽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또 이제 검사를 이틀 걸로 한 번씩 또 해요. 17일부터 18일 오전 11시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완주 46명, 군산 29명, 익산 17명 등 152명. 지난해 12월 29일 230명이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2월 29일의 경우에는 며칠에 걸쳐 취합된 미군 확진자 121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주에선 대학교 합숙 관련 36명, 어린이집 관련 8명이 감염됐습니다. 군산의 경우 초등학교 관련 15명과 가족 행사 관련 7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내 지난주 감염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가 63.8%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만큼 완화된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오미크론을 맞이하게 되면은 사회 약자, 건강 약자들에게 매우 큰 아픔이 되고 우리 사회의 경제 또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뿐이라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면 정부에서 학습시설 등의 방역 패스 적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763명, 해외 유입 30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43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378명입니다. 오늘부터 6종류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대상은 독서실과 도서관,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공연장 등입니다. 하지만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등 11종류의 시설은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됩니다. 한편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어제부터 6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시가 옛 서해대학과 송창자연재해위험지구 부지의 맞교환을 검토해오다 돌연 중단했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에서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하루 만에 백지화로 변한 건데요. 당초 법적 문제와 특혜 소지로 논란이 일고 있던 터라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명산시장과 선양해돋이공원에 인접한 송창지구. 경사진 곳에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지난 2006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비 등 35억 원을 들여 옹벽을 설치하고 17개 동주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군산시는 이 땅을 지난해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가 205억 원에 사들인 옛 서해대학과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서해대학의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행정기관 일부를 옮겨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군산시는 이런 내용을 올해 첫 임시회에서 보고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간담회를 취소하고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 발전이라든가 주변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능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교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어저께 그쪽 경영진 녹음해서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건설업체가 송창지구의 토지 면적이 좁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하게 됐다는 건데 이미 이 땅은 법적 문제가 걸린 데다 특혜 소지까지 안고 있어 논란이 일던 곳입니다. 군산시가 이런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사업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할 곳이 없다. 새로 신축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찾다 보니까 거기다 근데 거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사이버스틸 부지 그 공모사업 이번에 또 진행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이버스틸 기숙사,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무서 자리도 국유재산으로 기재부 거니까 그걸 대표해서 그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행정재산으로 매각이나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다 서해대학은 주거지역이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월명공원보다 높아져 도심 경관을 해칠 수 있지만 송창지구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까지 포함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송창지구를 내줄 경우 서해대학의 철거 비용까지 아껴주는 셈이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서 그 아파트를 거기다 그걸 철거하고 지을 수 없는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거를 오히려 공원 쪽이 아니라 낮은 쪽으로 제2위험지구를 취소해서 그쪽에다 매각을 시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가 매입할 당시에는 손 놓고 있던 군산시. 성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투명하지도 않고 어설픈 행정 탓에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을 항만과 물류 경제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 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말 사업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시행자로 새만금 개발공사를 지정하고 내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항만 경제특구는 오는 2029년까지 새만금 복합 개발 용지 4.5제곱킬로미터에 1조 원을 투입해 인구 18,000여 명 규모의 수변 복합도시 형태로 개발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등의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친수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군산항 발전 특위를 설치하고 관련 공약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직능본부 산하에 군산항 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외된 군산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군산항 발전특위는 군산항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새만금과의 상호 역할을 모색하는 방안을 공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산항 발전 시민협의회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군산항을 특별히 챙기는 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착공된 지 16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비 등 386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체 면적 10만 8천여 제곱미터에 전통문화체험관, 광장, 관광 안내소, 주차장, 녹지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체험관은 국립익산박물관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특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도 722호선의 일부 구간이 이설됐고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측 어업인의 생계권 보장을 위한 수산용지 확보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구역의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3개 자치단체로부터 수산용지 개발 계획을 받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도는 개발 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새만금 사업구역의 수산용지 300헥타르 조성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방조제 축조에 따른 수산 양식장을 계획했지만 새만금호 수질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농어촌 공사는 새만금 개발 면적의 30%에 달하는 농생명 용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공규별로 나눠 3,740억 원 규모의 공급 공사를 발주합니다. 이 사업은 기본 설계 기술 제한 방식으로 3개 공구로 나눠 오는 12월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1공구 1,151억 원과 2공구 1,163억 원, 3공구 1,462억 원을 투입합니다. 익산시의 민원 서비스가 최저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진행한 결과 익산시는 장수군과 함께 최저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전 평가보다 3단계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익산시의 민원 서비스 등급이 크게 떨어진 것은 그만큼 민원인들의 만족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환경피해 역학 조사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곳이 바로 장전마을이죠. 발암물질 배출로 폐업한 옛 금강농산에 누군가 건축 폐기물 수십 톤을 몰래 가져다 버렸습니다. 집단 암 발병의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은 장전마을 주민들은 양심불량 행위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환경정화 작업이 완료됐던 옛 금강농산. 당시 건물 내부에 쌓였던 폐기물 2,600톤과 오염토양 16,000톤이 처리됐습니다. 옛 금강농산은 익산시가 매입한 후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용역까지 추진된 상황. 그런데 공장 내부에 누군가 버리고 간 폐기물. 환경피해 복구와 치유의 상징 공간인 이곳에 건축 폐기물 수십 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유리섬유와 선면 등 온갖 폐기물 50여 톤을 몰래 갖다 버린 겁니다. 옛 금강농산은 발암물질 배출로 장전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을 일으킨 곳. 지금도 장전마을 주민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양심불량 행위는 지역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집단암을 일으켰던 환경유해 공장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처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아픈 상처를 준 곳에 누가 몰래 불법 투기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는 현장 조사 결과 비료공장 입구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풀고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CCTV와 무인경비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공장 부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한 결과 건폐 등 한 50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당국에 강력하게 수사 요청을 하겠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찰은 익산시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무단 침입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양심불량 행위로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전락한 옛 금강농산. 집단 암발병 상처가 가시지도 않은 장전마을 주민에게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KTX 익산역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한 더블 포스트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북 제2혁신도시를 익산에 유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생명 스마트 농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사업단을 만들어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정원율 익산시장의 복당을 환영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민주당 당사에서 정원율 익산시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시장의 복당 신청으로 민주당은 전북에서 대통합 퍼즐을 완성하게 됐다며 철도 차량기지 이전 등 익산시가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군산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과 현직 시의원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전 호원대 행정학과 교수와 진희환 전 군산시의회 의장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내면서 기존 입지자들과 공천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설경민, 배형원 시의원도 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한한길 시의원은 복당을 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후백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 진안, 논산 등 7개 시군이 참여한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안호영, 김성주 의원 등과 함께 오늘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900년의 역사를 지닌 후백제는 우리나라 고대사 정비와 역사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지만 익산에서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1,150명의 근로자가 45억 4,006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조기 청산 대책을 추진합니다. 오는 30일까지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 해결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미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87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9시간 만에 긴급 복구해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변압기 파손으로 인한 정전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가 전라북도가 발송한 재난 문자가 강압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코로나19 개인 방역 미준수가 음주운전 방조처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동거가족 외 대화 시 마스크 미착용은 음주운전 방조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대선 패배로 한반도 평화 대장정이 10년 가까이 역주행했다는 깊은 회한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
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4기 민주정부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이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확고한 평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이 강화됩니다. 정부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70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 중 31%가 보행 중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19 신고가 작년 한 해 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 접수된 119 신고는 모두 60만 3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4.3%가 늘었습니다. 이는 52초당 한 건꼴로 119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유형별로 보면 화재와 구조, 구급 신고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안내가 28%였습니다. 반면 무응답이나 오인 신고가 29.5%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축산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재해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된 축산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소와 돼지, 닭 등 16개 축종과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농가 순으로 지원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가까운 NH농협과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영세 농업인에게 중소형 농기계 200여 대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5헥타르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농기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학부모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 교육에 참가한 3,06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만족도는 96%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이 만족도 100%를 기록했고 이어 사춘기 자녀 이해와 학부모 독서 교육, 학부모 미디어 문해 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이뤄진 학부모 교육은 22개 강좌에 걸쳐 354차례가 진행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군산시의회 첫 임시회가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합니다. 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첫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5분 발언으로는 김중신 의원이 군산과 서천의 상생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촉구하고 김영자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형원 의원은 공공자산의 발굴과 공공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행정 마인드 변화를 건의하고 김경구 의원은 시 운영센터나 재단법인 직원의 선거활동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배부합니다. 익산 상인은 설 연휴가 끝나고 회원사 임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할 때 업체에서 효율적인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진단키트 5,000개를 오는 21일까지 회원기업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는 일반인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15분 내 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해상수산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분야는 친환경 양식업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육성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어업회사법인 등 사업 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 시민으로 시 수산진흥과를 방문해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효진산업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방역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익산 행복나눔마켓 뱅크에 마스크 10,000장을 기탁했습니다. 군산 나운 삼동 지역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약속한 원당 교회를 착한 교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최고기온은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